탐나는 제주 목요일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바로 복잡한 뉴스를 재치만점 키워드와 함께 쉽게 풀어내고 있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할 텐데 한 가지 소식이라도 좀 더 들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탐나는 전, 탐내는 전. 네, 이렇게 뽑으셨어요? 정확히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형 지역화폐 얘기죠. 탐나는 전. 네. 어제부터 도내 소상공인 업체 4만 8천 곳을 대상으로 이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최소 5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70만 원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매장에서 10% 할인되고 그리고 연말에는 또 체크카드처럼 30%까지 이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좀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특히 뭐 카드나 모바일형뿐만 아니라 상품권 같은 이제 종이 형태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경조사 가면 이제 답례품으로 많이들 주시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걸로도 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3,700억 규모로 이렇게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취지에 맞게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대형마트와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물론 어렵겠죠. 네, 모집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에 사업체 등록을 한 업체 가운데 뭐 대형마트 같이 이제 대규모 점포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제외가 되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어디냐면요. 바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입니다.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인단체에서는 이제 지역화폐 발행 목적을 고려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주 지역 하나로마트가 연 매출이 800억 원 정도로 정부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공산품 판매 비율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맹점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인분들의 입장이 그 이해가 영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혹시 그 농협 측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사실 농협에서는요 그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좀 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주형 제주 화폐를 유통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 좀 많은 좀 기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대신 농업인 단체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서 배제하면 이거 농민들이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농축산물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하나로마트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유통업체에서는 그 도내 농축산물의 매출이 20%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그리고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분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가 좀 고민에 빠졌는데요. 결국 도내 48개 하나로마트 가운데 도심에 있는 17곳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맹점 등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모두가 탐을 내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걸리버가 필요한데 그럼 이게 그 세계 고전 문학의 걸리버 여행기 그 걸리버예요? 릴리푸트의 거인 걸리버입니다. 지난 8일 새벽이었죠. 제주시 한경면 두모포구 앞 그 탐라 해상 풍력 발전단지 내 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일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그리고 해경이 진압에 나섰습니다만 이 풍력 발전기 높이가 무려 77.8m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손을 건들 수 없고 이게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이제 날이 밝고 소방 헬기와 그리고 산림청 헬기를 투입해서 이게 3시간 만에 진화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바람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저게. 이 강한 바람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소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동안 이 풍력 발전기 화재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진압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는요, 2010년 이후부터 제주시 구자읍 행원 풍력 발전단지 화재를 시작으로 모두 올해까지 5차례의 풍력 발전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항상
매번 화제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걸리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제주도는 이제 일단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사 대책반을 구성하고요.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블레이드 철거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도내 모든 풍력 발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화재라는 게 언제 어떤 이유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긴급 조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뭐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그 중요한 대목입니다. 김영 풍력 발전단지가 지난 15년에 한번 불이 났어요. 제주도가 그 직후에 바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풍력 발전기 높이가 불이 나도 사람의 접근에 불가능한 그런 이 높이 높이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 소화 설비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아도 불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있었잖아요, 근데. 예, 사실 이번 장비도 이번에 풍력 발전기도 이게 자동 소화 설비가 있었는데도 이게 가동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좀 해보고 이게 부족한 게 있으면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자동 소화 설비조차 없는 풍력 발전기도 굉장히 지금 수두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지금 보시는 이제 해상 풍력을 비롯해서 일부 육상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방차가 진입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10년 이상 된 노후된 풍력 발전기는 유지 관리와 그리고 부품 해외 부품 조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네, 바로 뭐 눈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 호모 마스쿠스예요. 마스쿠? 예, 마스쿠스. 예, 저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를 뭐 슬기로운 사람,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표현이긴 한데요. 네,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장착한 사람이게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그리고 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제 드디어 끝났다. 뭐 삼상 임상 시험 참가자를 분석하니까 이게 뭐 효과가 90% 이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금 뭐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유예 기간,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인데요. 55개 업종을 출입할 경우에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하고 상관없이요. 1차 시정 명령 후에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요. 네. 뭐 중점 관리 시설 그리고 일반 관리 시설 역시 출입 명부 작성 등 이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바로 시정 명령 후 최대 3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이 마스크의 종류도 많잖아요. 착용이 허가된 마스크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착용법은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오늘 마스크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먼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거 이거 턱스크라고 하죠. 당연히 안 되죠. 되고요. 코만 이렇게 드러내는 코스크 이것도 금지입니다.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있습니다. KF94라든가 KF80 그리고 KFAD 수술용 마스크 그리고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등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마스크인지 망사인지 망사 모르는 마스크 이상한 같은 거 것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게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 만 14살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되면 좀 호흡이 곤란한 질환자분들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게 또 예외 사항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55개 업종에 출입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어딘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55곳을 여기서 수다면처럼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제주도청 홈페이지라든가 공식 블로그 등 SNS 계정을 찾아보시면은 55곳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55곳 굳이 찾아보시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웬만하면 마스크가 그냥 내 몸의 일부이라니 생각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착용하고 다니실 거를 좀 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